제 생각에 이제 들어오기로 결심을 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버텨봤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부분이 없는 게 하나 있고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그런데 정유라 씨는 되게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지겹고 지루한 거를 못 참아요. 누구나 다 못 참지만 그 트럼프하고 비슷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지겨우니까 안 되는 거고요. 어. 조금이라도 연습하는 것도 되게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감옥 못 사는데 큰일 났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본인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 생각에는 덴마크의 구치소도 지옥이고요. 서울도 지옥이라 그러면은 너무 답답하니까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역은 당해보고 있지만 한국에 왔을 때 막상 또 본인이 얼마나 고통이 당하게 되고 고통이라고 표현해 본인의 입장에서는 고통이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되게 정유라 씨 같은 분의 특징이 당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해요. 예. 그런 다음에 막상 당하면은 또 되게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감옥 갈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진 않은데. 그러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옥 갈 가능성이 낮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 고통은 아닐지 몰라도 감옥에 가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 가는 고통은 감옥에 있게 되고 분리가 되면 답답하긴 하지만 견디지만 여기 오게 되면은 온통 언론이 계속 쫓아다닐 거지요. 그런 다음에 본인은 감옥에 안 가더라도 계속 증인으로 나와야 되지요. 사람들이 계속 SNS에 올리겠지요. 어디 갈 때마다 사진 찍히면 전부 올리겠지요. 그거 좋아하지 않을까요? 약간 관종성이 있어서. 저는 좋아할 것 같아요. 어. 제 생각은 물론 이제 최 원장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감을 하면서도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이 이제 기획 입국이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뭐 정유라 입장에서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사실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변호사가 설득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또 하나의 그 가설인데 왜냐하면 이 변호사 설득했다 그러죠. 예. 이경재 변호사가 들어오라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재판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설득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유라 씨에게 들어오더라도 뭐 그와 관련돼서 당신에게 큰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고요. 또 최순실 씨 피해가든 안 가든 입장에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네,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또 정유라 자기 딸을 이제 불러들여 가지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뭔가 좀 기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뭐는 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정유라 씨하고 최순실 씨는 서로 모녀지간이지만 그렇게 이 유대감이 높은 것 같진 않아요. 엄마는 아주 극심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최순실 씨도 극심하게 생각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어떤 돌봐야 되는 어떤 애완동물 같은 느낌 준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근데 정유라 씨는 또 그게 되게 싫은 그런 관계인 것 같고 그래서 보면은 뭐 이 청소년 시절 굉장히 가출을 많이 했잖아요. 예. 정유라 씨가. 그래서 약간 그런 방식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패턴이 정유라 씨에게도 똑같이 있거든요. 아들에 대한 집착 이런 걸 지금 나타나죠. 아들과 함께 해준다면 내가 들어올 수 있다.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땐 좀 핑계고 그래서 이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들어왔을 때 상당히 많은 그런 불확정적인 어떤 그런 걸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탄이라는 이 이야기도 있는데 아마 굉장히 많은 폭탄 발언을 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입국해가지고 뭐 검찰 조사를 받고 그 와중에서 이렇게 카메라 세례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예.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죠. 돌발 상황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갖고 럭비공이라고 하는 표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폭탄을 왜 데리고 올까? 저는 되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북한은 미사일 개발하는데 우리는 폭탄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게 정리가 다 됐으니까 예. 정유라 씨를 데려와 가지고 마지막 한번 종지부를 찍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고요. 누가요? 최순실 씨가? 네, 최순실 씨가. 그리고 또 이와 관련돼 가지고 확실히 돌발적 그 예측들을 해 두 분 다. 럭비공이야. 정유라 씨가 정을 했을 때 진짜 폭탄은 여기 있어. 아니 근데 진짜 폭탄을 왜 데려오겠어요? 이 사실 럭비공이고 폭탄이고 지금 ADHD고 지금 컨트롤이 안 된 사람인데. 근데 일단 변호사 입장에선 빨리 데리고 와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재판이 진행이 돼야지 수임료를 받던 이 재판이 끝나든지 하잖아요. 가장 합리적 추론. 가장 합리적 추론. 자 이제 저쪽 덴마크에 있는 한 재판은 네. 진행되지 않고요. 계속 그래도 최순실
씨의 재판을 맡고 있으니까요. 계속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끝을 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들어오게 해야만 되는 게 맞아요. 이제 삼위일체가 됐다. 정치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재판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그러나 재정의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 있으므로 재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들어와라. 뭐니 해도 뭐니. 그것도 있고 이 일을 빨리 끝내야 다음 일을 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결국 이제 변호사가 이걸 다 꾸몄다는 네, 말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게 변호사가 다 되면은 꾸몄어요. 변호사 음모론이야? 네. 아니 아. 문제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변호사의 말도 맞아요. 감옥에 가지 않을 거다. 불확실성이 없다는 것도 맞지만 문제는 그 변호사는 정유라 씨가 당할 국내에서의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리스크에 전혀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변호사는 it's not my business. 네. 내일 아니야 그거. 네. 그리고 최순실 어머니는 또 어떤 예. 부분에 있냐면은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또 감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또 보고도 싶고. 보고도 싶은데 우리 딸이라 떨어져 있으니까 아 이제는 좀 차분해졌겠지. 설마 옛날처럼 하지 않겠지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럭비공이었다 이제 U20 20 대회도 있으니까 축구공이 됐겠지. 아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정유라 씨가 럭비공이든 뭐 ADHD든 사랑스러워요. 누가요?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그럼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그러니까 최고인데. 자기 딸에 대한 편견은 제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와서 이제 어. 정언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 이제 뭐 이제 삶을 좀 회복하자. 그런데 이제 예. 제 생각에는 정유라 씨에 대한 최순실 씨 생각은 말 그대로 최순실 씨 생각이고요. 엄마로서의 예. 생각. 정유라 씨는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여러 가지 근거가 나온 건 없지만 지금까지 뭐 증언들을 토대로 좀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람은 일단 아버지가 없어요. 자기 친아버지를 생물학적 아버지라 불러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러면 대부분 이제 반항아들이야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반항아들 사회화가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그냥 정신적 아버지와 생물학적 아버지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자기 친아버지를 이 아버지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나를 낳아준 아버지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아버지야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는 최순실 씨가 엄마고 그 엄마의 치마폭에 쌓여가 정유라 씨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유라 씨는 아버지가 없는 딸인 거죠. 아버지를 부인하는 딸이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데 23개월 된 아들과 함께 해주면 한국에 들어오겠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어요. 최명기 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본인한테는 다 이제 말도 없고 고양이도 없고 예. 아들밖에 없고 자, 근데 아들과 함께 있으면 아들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정유라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한다. 또 정유라도 아들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한다. 이게 어떤 심리일까? 유난히 자식에 대해서. 저는 그게 이제 이 사회성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 어떤 관계 속으로 나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어떤 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것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자식에 대한 애착으로 나타난다 봐요. 진짜 자식에 대한 애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를 극진하게 사랑한다. 그건 아니죠. 결국 자기 애고요, 그게. 정유라 씨도 저는 마찬가지로 봐요. 정작 이제 아들에 대해 극진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자기 애의 반론 거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자지간 또는 이렇게 모녀지간의 어떤 관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일단 그렇게 자기의 어떤 대당적 관계로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자기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좀 종교적 관계가 있다. 이것은 뭔가 자기의 결손된 부분들을 자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근데 그게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사회라는 개념이 전혀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갑질들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당연히 자기들이 누려야 되는 권리다 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남에 대한 또는 이렇게 자기들이 이룩한 그런 성과에 대한 대접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갑질이 잘못됐다 이런 윤리적 의식이 이제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윤리에 대한 어떤 굉장한 무관심 예. 이런 것들이 이 모녀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때 최 원장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니들 부모를 원망해라. 돈도 실력이야. 그렇죠. SNS에 올렸어요. 이런 거를. 이건 이제 겁이 없는 성격이 있고요. 예.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은 누가 나를 비난하면 어떡하지라고 해서 겁이 나는데 일단 겁이 하나도 없고요.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네. 그런 다음에 생각나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처음에
덴마크에 있었을 때 예. 국내 그 언론이랑 인터뷰했을 때 보면은요 막 물어보니까 막 대답하잖아요. 비슷하게 이거는 생각나면은 하는 거지 뒷일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 예. 뒷일은 이제 엄마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계속 생각나면 하고 올리고 그런 다음에 본인이 제일 참지 못하는 게 화나는 걸 참지 못해요. 화가 나면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됐었거든요. 그럼 어렸을 때는 뭐 누구랑 싸울 수도 있지만 지금은 누가 나를 갖다 화나게 하고 누가 나를 갖다 무시했다 그랬을 때 풀지를 못하니까 그거를 그냥 SNS로 해서 이제 날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버릇 없음, 이런 무대뽀, 단무지, 네? 단무지 네. 아시죠? 단순 무식 XXR. 네. 엄마의 영향, 교육 영향이 크겠죠, 이거는? 엄마의 영향은 큰데요. 예. 60%는 엄마의 기질을 타고 태어난 거고요. 엄마의 기질. 아마 양육이 주는 영향은 40% 이내였을 거예요. 반대로 정유라 씨 엄마 최순실은 어떤 공감을 잘해주고 자식이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준 엄마는 아니었지만 정유라 씨가 충동이 있을 때마다 보상물은 계속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엄마 나 누구누구 진짜 어떻게 하고 싶어 그랬을 때 때려주고 싶어. 그래. 아우 참아. 그럼 엄마는 나 못 참겠어. 그럼 말 사줄게. 이런 식으로 그 엄청난 자극 추구도와 충동성을 갖다 계속 이렇게 받쳐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 같이 모든 거를 해줄 수 있는 집에서 자라서 이 정도인 거지요. 만약에 정유라 씨가 그냥 평범한 집에서 자랐다 그러면은 아마 더 사람들은 그러면은 버릇이 더 좋아졌을 거라고 예.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더 갈등이 심하고 더 엇나갔을 거고요. 아마 최순실 씨도 이 정도를 해줄 수 있는 엄마였기 때문에 정유라 씨 이 정도 대할 수 있는 거지. 최순실 씨도 만약에 경제력이 없는 보통 엄마였다 그랬으면은 아마 이 두 모녀는 더 갈등이 심했을 거예요. 아, 근데 엄마한테 막대했다라고 하는 이런 증언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식해서 막 이런 사람에게는 얘기를 했고.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머니라는 것은 아버지의 어떤 그런 보충적 기제로서 항상 가족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대립적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의 다른 보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유라 씨가 이 어머니와의 대립 관계 또는 그것과 이렇게 그 긴장 관계를 유지했던 것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사회화에 이제 적합하지 않은 어떤 그런 과정을 겪은 거죠. 그리고 사회화에 실패한 거죠. 정확한 말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맥락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말씀하는 최민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예. 말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맞아.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때 이 사람은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육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상당한 부분은 이제 이 원래 이제 그런 구조를 타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궁금한 게 최순실 씨가 다 부인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부인하고 지금 재판받는 사람 중에 부인하는 사람 딱 두 분이거든요. 네. 최순실, 박근혜. 그렇죠. 다른 사람 뭐 안종범, 정호성 다 인정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누굽니까? 김기춘 비서실장도 나가서 재판 받고 싶다. 전 비서실장.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순실 씨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딸 협박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재판받다 이렇게 호소했어요. 딸이 들어오는 걸 극구 반대했고 심지어는 이제 이 나름 정유라 전문가인 민석 의원, 그다음에 노승일, 주진우 기자 어제 우리 방송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정유라가 들어오는 순간 최순실은 무너질 것이다. 그렇죠. 이제까지 부인하고 있던 것의 상황이 바뀔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기획 입국설이 나온다고 봅니다. 최순실 씨의 기획 입국설이 있어요 지금. 근데 아니 그러니까 누가 기획을 했다는 그 거예요? 최순실 씨가 이제 변호사와 상의해가지고 이걸 허락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다라는 어허. 거죠. 그건 사실 논리적으로 맞는 말 아니겠어요? 누구에게 유리하게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가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끝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다 안고 가겠다라는 거. 일부러 인정할 가능성이 있죠. 일부러 인정하면서 네. 정유라 씨가 어떤 뭔가를 증언을 하고 그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내가 다 한 것입니다라 하고 사실 박 전 대통령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같이 안고 가버릴 수도 있어요. 논개요? 최논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뭐 예. 그거는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 지금 전쟁이 같은 걸 우리가 예측하면서 여기 모셨는데 근데 그러면 제 말은 논리적으로 본다면 최순실 씨가 왜 우리- 그렇게 극구 반대를 우리 하다가 출연료 반값 안 되겠어. 아니 맞을 수도 있어요 제 예. 이야기가. 최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최순실 씨는 인생의 가장 커다란 긍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이 되게 했다가 본인의 그렇죠. 인생의 모든 긍지예요. 그럼 최농계가 될 수 있다. 자기가 다 안고. 네, 명예회복이라고 그리고 생각하는 거지. 또 문제는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켜서 했어요라고 했을 때 본인한테 유리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랬다고 해서 뭐 10년 살게 5년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15년 살게 10년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유리할 것도 없어요. 그럼 내가 다 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했다. 네, 지금 내가 박 대통령- 주인이다. 네. 오. 그랬을 때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 알잖아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몇 년 뒤에 만약에 사면이 됐어요. 예. 그랬을 때 본인이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렇지. 본인한테도 슬쩍 기회가 오는 거지. 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해봤자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저는 서로 둘이 갈라질 거라고 봤는데 그러지 않네. 저는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으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분이 그리고 또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러니까 박근혜 태양계로 따지면 박근혜 네. 대통령이 태양이고 그렇죠. 최순실은 지구와 달쯤 되는 존재. 태양계죠. 태양계에 속하는 사람. 태양계에 속하는 태양계가 무너져 버리면 이 사람은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지금 볼 때는 현실적 전략이죠. 선택할 수 있는. 돈은 좀 있지만요. 예. 그거 외에 아무것도 별로 없으신 분이고. 그런다 딸도 있고 말도 있는데. 네, 그걸로 만족하지 않지. 결국은 대통령의 지인이다. 예. 대통령의 비선이라는 게 본인의 자존감을 유지하고 본인의 지위이며 본인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아하. 지금 와서 그거를 갖다 부정한다고 해서 본인한테 유리할 것도 없고 오히려 본인의 삶만 더 무너질 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재판을 받으면서 점점 여유를 찾아가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한 걸까? 그러니까 뭔가 오가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가 그 법정에서 보인 태도 굉장히 뭐 죄송하다. 예. 그런 태도들을 보였을 때 자기 나름대로는 좀뭐 활로가 보였을 수도 있죠. 예. 그와 관련해서 그래서 뭐 결국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라고 구도를 짤 수도 있고요. 저쪽도 뭐 그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니까. 그런데 세 번째 공판 때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변호인단 10명처럼 기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판장 들어올 때처럼 일종의 의전을 했다는 건데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 아니고. 일단 이제 그 홍준표 전 후보가 이제 자유한국당을 살려놨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그와 살리는 관련 게 지지율이 10%예요? 그래도 뭐 일단은 콘크리트 지지율 보수 30%가 있는 콘크리트까지는 나라에서 아니더라도 이제 뭐 일단 이 다시 권토중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기들끼리는 예. 그런 건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적 토대라는 건 또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가 위기에 강하다라는 어떤 그런 인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본인 스스로가 그런 확신을 할 수도 있고.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럼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이 재판은 법리를 따져갖고 형량을 1년, 2년 줄이는 재판이 아니라요. 일종의 명예 재판이에요. 그래서 본인을 어떤 그 사사로운 이익을 취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범죄자로 생각하려는 게 아니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을 일종의 양심범으로 생각해요. 양심수, 정치범이고 결국은 나를 권좌해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거를 기획했다. 뭐 사실이든 아니든 이거를 이용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한마디로 말하면 본인의 아전 인수를 생각하게 되면은 옛날에 이제 독재 정권 시대에 어떤 신문사가 막 이렇게 좀 비난조를 하면은요 세무조사에서 막 털어가고 그러잖아요. 세무조사하다가 보면 탈세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신문사 사주는 내가 탈세를 해서 재판받는다고 생각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본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은 모두 사실일지 몰라도 이거는 본질이 아니야. 본질은 결국 나를 갖다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 반대 세력의 의도고 그거에 뭐야? 그게 심리적 정상화입니다. 그게 이제 심리적 본인이 정상화. 잘못했다 생각은 하지만 예.
그게 잘못 안 이제,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다른 큰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잘못이라는 것은 사실 별거 아닌데 아, 쟤네들이 물고 늘어진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내가 볼 때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 무슨 문제가 정치인들은 있더라도 정치인들의 정신 상태 정상이 아닌 것 같죠? 왠지. 좀 과잉이죠, 그러니까 과잉 상태죠 항상.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법리적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도 이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런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일들을 가지고 내 발목을 잡으면 되겠냐. 박근혜 이런 생각을 대통령도 하게 똑같이 되는 생각할 거다. 거죠. 박근혜 대통령 가장 심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 나는 언젠가 여기서 다시 뚫고 네, 일어난다. 본인은 없는 거죠. 본인이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음. 내가 뭘 하든 간에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이걸 했는데 네. 왜 이런 사소한 무슨 뇌물죄 이런 걸 가지고 쉽게 말하면 쪽팔리가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내가 있어요. 이 돈 먹으려고 그랬냐? 어? 내가 뭐 이 돈이 왜 난 필요해 돈과 이렇게 천년 생각한다는 살았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은 국가를 정상화시켰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어. 그러니까 8년 동안 왼쪽으로 갔던 국가를 갖다 오른쪽으로. 본인이 오른쪽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거를 갖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거를 기회를 빌미를 했다. 해서 나를 갖다 물러나게 했지만 현재 이루어지는 거는 재판의 본질은 이건 아니라 이거는 결국 요식행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거를 부정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갈등이 없기 때문에 조금 잠시 흔들림은 있더라도 금세 갈등이 없기 때문에 평온한 밀고 나갈 수 상태. 있는 거고 네.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 변호사를 뽑은 거예요. 막 이렇게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심이 있고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나와 한계를 갈 수 있는 돌격대를 변호사들을 전부 뽑은 거고요. 나의 이런 믿음에 확신을 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종의 중세로 따지면 기사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의전을 예. 한 거예요. 예. 제 생각에 이제 들어오기를 결심을 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버텨봤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부분이 없는 게 하나 있고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그런데 정유라 씨는 되게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지겹고 지루한 거를 못 참아요. 누구나 다 못 참지만 그 트럼프하고 비슷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지겨우니까 안 되는 거고요. 어. 조금이라도 연습하는 것도 되게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감옥 못 사는데 큰일 났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본인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 생각에는 덴마크의 구치소도 지옥이고요. 서울도 지옥이라 그러면은 너무 답답하니까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역은 당해보고 있지만 한국에 왔을 때 막상 또 본인이 얼마나 고통이 당하게 되고 고통이라고 표현해 본인의 입장에서는 고통이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되게 정유라 씨 같은 분의 특징이 당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해요. 예. 그런 다음에 막상 당하면은 또 되게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감옥 갈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진 않은데. 그러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옥 갈 가능성이 낮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 고통은 아닐지 몰라도 감옥에 가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 가는 고통은 감옥에 있게 되고 분리가 되면 답답하긴 하지만 견디지만 여기 오게 되면은 온통 언론이 계속 쫓아다닐 거지요. 그런 다음에 본인은 감옥에 안 가더라도 증인으로 나와야 되지요.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여러 가지 근거가 나온 건 없지만 지금까지 뭐 증언들을 토대로 좀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람은 일단 아버지가 없어요. 자기 친아버지를 생물학적 아버지라 불러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러면 대부분 이제 반항아들이야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반항아들 사회화가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인데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그냥 정신적 아버지와 생물학적 아버지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자기 친아버지를 이 아버지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나를 낳아준 아버지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아버지야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는 최순실 씨가 엄마고 그 엄마의 치마폭에 쌓여가 정유라 씨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유라 씨는 아버지가 없는 딸인 거죠. 아버지를 부인하는 딸이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데 23개월 된 아들과 함께 해주면 한국에 들어오겠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어요. 최명기 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본인한테는 다 이제 말도 없고 고양이도 없고 예. 아들밖에 없고 자, 근데 아들과 함께 있으면 아들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정유라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한다. 또 정유라도 아들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한다. 이게 어떤 심리일까? 유난히 자식에 대해서. 저는 그게 이제 이 사회성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 어떤 관계 속으로 나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어떤 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것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자식에 대한 애착으로 나타난다 봐요. 진짜 자식에 대한 애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순실 함께 해준다면 내가 들어올 수 있다.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핑계고. 그래서 이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들어왔을 때 상당히 많은 그런 불확정적인 어떤 그런 걸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탄이라는 이 이야기도 있는데 아마 굉장히 많은 폭탄 발언을 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입국해 가지고 뭐 검찰 조사를 받고 그 와중에서 이렇게 카메라 세례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예.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죠. 돌발 상황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갖고 럭비공이라고 하는 표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폭탄을 왜 데리고 올까? 저는 되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북한은 미사일 개발하는데 우리는 폭탄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게 정리가 다 됐으니까 예. 정유라 씨를 데려와 가지고 마지막 한번 종지부를 찍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고요. 누가요? 최순실 씨가? 네, 최순실 씨가 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돼 가지고 확실히 돌발적 그 예측들을 해 두 분 다. 럭비공이 하나. 정유라 씨가 증언을 했을 때 진짜 틀린 폭탄은 사람이 여기 있겠지. 있어. 아니 근데 진짜 폭탄을 왜 데려오겠어요? 이게 사실 럭비공이고 폭탄이고 지금 ADHD고 지금 컨트롤이 안 된 사람인데. 근데 일단 변호사 입장에선 빨리 데리고 와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재판이 진행이 돼야지 수임료를 받던 이 재판이 끝나든지 하잖아요. 가장 합리적 추론. 가장 합리적 추론. 자 이제 저쪽 덴마크에 있는 한 재판은 네. 진행되지 않고요. 계속 그래도 최순실 씨의 재판을 맡고 있으니까요. 계속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SNS에 올리겠지요. 어디 갈 때마다 사진 찍히면 전부 올리겠지요. 그거 좋아하지 않을까요? 약간 관종성이 있어서. 저는 좋아할 것 같아요. 어. 제 생각은 물론 이제 그 최 원장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감을 하면서도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이 이제 기획 입국이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뭐 정유라 입장에서 들어오든 안 기획 들어오든 입국이다?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사실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변호사가 설득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또 하나의 그 가설인데 왜냐하면 이 변호사 설득했다 그러죠. 예. 이경재 변호사가 들어오라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재판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설득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유라 씨에게 들어오더라도 뭐 그와 관련돼서 당신에게 큰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고요. 또 최순실 씨 피해가 가든 안 가든 입장에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네,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또 정유라 자기 딸을 이제 불러 들여 가지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뭔가 좀 기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뭐는 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정유라 씨하고 최순실 씨는 서로 모녀지간이지만 그렇게 이 유대감이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엄마는 아주 극심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최순실 씨도 극심하게 생각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어떤 돌봐야 되는 어떤 애완동물 같은 느낌 준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근데 정유라 씨는 또 그게 되게 싫은 그런 관계인 것 같고 그래서 보면은 뭐 이 청소년 시절 굉장히 가출을 많이 했잖아요. 예. 정유라 씨가. 그래서 약간 그런 방식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패턴이 정유라 씨에게도 똑같이 있거든요. 아들에 대한 집착 이런 걸 지금 나타나죠. 아들과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끝을 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들어오게 해야만 되는 게 맞아요. 이제 삼위일체가 됐다. 정치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재판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그러나 재정의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 있으므로 재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들어와라. 뭐니 해도 뭐니. 그것도 있고 이 일을 빨리 끝내야 다음 일을 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결국 이제 변호사가 이걸 다 꾸몄다는 말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게 변호사가 다 되면은 꾸몄어요. 변호사 음모로냐? 아니 아. 문제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변호사의 말도 맞아요. 감옥에 가지 않을 거다. 불확실성이 없다는 것도 맞지만 문제는 그 변호사는 정유라 씨가 당할 국내에서의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리스크에 전혀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변호사는 it's not my business. 네. 내일 아니야 그거. 네. 그리고 최순실 어머니는 또 어떤 예. 부분에 있냐면은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또 감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또 보고도 싶고. 보고도 싶은데 우리 딸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는 좀 차분해졌겠지. 설마 옛날처럼 하지 않겠지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럭비공이었다 이제 U20 20 대회도 있으니까 축구공이 됐겠지. 아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정유라 씨가 럭비공이든 뭐 ADHD든 사랑스러워요. 누가요?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그럼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그러니까 최고인데. 자기
딸에 대한 편견은 제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와서 이제 정언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 이제 뭐 이제 삶을 좀 회복하자. 그런데 이제 예. 제 생각에는 정유라 씨에 대한 최순실 씨 생각은 말 그대로 최순실 씨 생각이고요. 엄마로서의 예. 생각. 정유라 씨는